쾅! 책더미가 무너지는 소리가 도서관 로비를 울렸습니다. 민서의 몸이 뒤로 밀려 넘어졌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먼지가 묻었죠. 22년 만에 만난 동창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제의 서점 운영? 웃기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민서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유리문이 세차게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 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그 손 한 번만 더 올리면 부러뜨릴 거야.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동창은 공중에서 손을 멈췄죠.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3시간 전, 민서는 책과 쉼표라는 작은 서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민서는 계산대 위에 놓인 초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역 도서관 기증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주일째 답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문득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2년 전 고등학교 교실. 선생님이 명단을 읽었어요. 교육복지 대상자 강민서.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제 기초수급자래. 돈 없어서 학교도 겨우 다니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여보. 남편 우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야? 안 가도 돼. 우진이 초대장을 보며 말했어요. 민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고 싶지 않아. 옛날처럼 숨지 않을 거야. 우진은 민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그날 저녁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2시 민서는 지역 도서관 앞에 서 있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민서는 수수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백화점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초대받은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유리문을 밀었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장식이 곳곳에 놓여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았어요. 강민서, 책과 쉼표 서점 대표. 명찰을 달고 행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민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화려한 샤넬 원피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그 얼굴. 박소희였습니다. 22년 만이었어요. 소희도 민서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머, 강민서? 아직도 이 동네에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응, 여기서 서점에. 서점? 소희가 웃었어요. 기초수급자가 무슨 사업을. 대단하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22년 전 급식실. 소희가 친구들에게 말했죠. 야, 쟤 급식비 면제받는 애야. 공짜로 먹는 거지.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자리로 갔습니다. 소희가 민서 옷을 훑어봤어요. 옷은 어디 거야? 동대문?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 달에만 100세 샀어. 남편이 사주더라. 너는 남편 뭐해? 회사 다녀. 어디? 그냥. 제조 쪽? 아, 공장?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그게 어울려. 주변 사람들이 민서를 슬쩍 봤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무관심했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희야, 그만하자.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 어른?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너는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잖아. 민서는 소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어. 부끄러운 일 하나 없이. 소희가 비웃었어요. 성실? 가난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지. 멋있네. 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2년 전 복도. 민서의 가방이 엎어져 있었어요. 교육복지 신청서가 바닥에 흩어졌죠. 소희가 지나가며 웃었습니다. 야, 조심해. 가난이 옮을 수도 있잖아. 친구들이 함께 웃었어요. 민서는 혼자 쪼그려 앉아 짐을 주었습니다. 민서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소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방 명함이었죠. 한빛재료재단 이사 며느리 박소희. 우리 재단 병원 12개야. 아프면 연락해. 민서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명함을 민서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 열심히 살아.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소희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주변 사람들은 이미 관심을 끊었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괜찮아.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기증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책과 쉼표 서점 강민서 대표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민서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저는 책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잠깐만요.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소희가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죠. 여러분, 저 사람 자격이 있나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소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지. 소희가 다가왔어요. 이 사람 학창시절 알아요? 문제 많았던 애예요. 민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 소희가 민서 팔을 움켜쥐었죠.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손을 놓으세요. 민서가 팔을 빼려 했습니다. 소희가 더 세게 잡았어요. 뭐? 소희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항상 그랬지. 민서가 팔을 세게 빼냈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민서를 세게 밀쳤습니다. 쾅! 민서가 뒤로 밀려났어요. 기증도서 더미와 부딪혔죠.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서는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찰칵, 찰칵.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민서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옷에 먼지가 묻었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객석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소희는 단상에 서서 민서를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죠.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사회자가 다가왔죠.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상을 내려와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우진이었습니다. 여보, 행사 끝났어?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곧 집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죠. 옷이 구겨져 있었고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봤어? 아까 그 사람. 완전 창피했겠다. 원래 문제 있던 사람이래. 민서는 칸 안에서 숨죽였습니다. 여자들이 나갔어요. 민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또 혼자네. 민서는 화장실에서 나와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쾅! 유리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죠. 민서는 멈췄어요. 어머님, 정혜원이었습니다. 민서의 시어머니였죠. 혜원은 민서를 확인했어요. 구겨진 옷, 무릎 상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행사장 어디냐? 경호원이 안내했어요. 혜원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소희가 다가왔죠. 누구세요? 여긴 초대받은 사람만이요. 혜원은 대답 없이 소희를 봤습니다. 말 안 들려요? 소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불법 침입이에요. 혜원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내 며느리 누가 밀쳤나? 며느리? 소희가 민서를 봤어요. 제가요? 그래. 혜원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소희 눈앞에 놓았죠. 유신제약그룹 회장 정혜원. 소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신제약? 60조 규모잖아. 저 서점 주인이. 소희 손이 떨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친구고. 친구? 혜원이 끊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단상에서 밀어 소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예요. 실수로. 실수? 혜원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영상 다 있어. 내가 밀친 것. 소희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혜원이 주변을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들으세요. 오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대로 감치를 겁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한빛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알지. 혜원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서 소희는 말을 못했습니다. 혜원이 민서에게 갔어요. 어깨에 손을 얹었죠. 가자. 혜원이 먼저 걸었습니다. 민서가 따랐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 있었습니다. 혜원이 문을 열었어요. 타. 민서가 탔습니다. 혜원이 앉았죠. 차가 출발했어요.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혜원은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혜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은 없어. 이제 시작이야. 이틀 후 월요일 아침. 민서는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0시, 11시, 정오. 서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소문이 안 좋게 돌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재벌 며느리 갑질. 클릭했어요. 영상이 있었습니다. 기증식 날 영상이었죠. 하지만 편집되어 있었어요. 소희가 먼저 다가온 장면은 잘렸습니다. 민서가 팔을 빼는 장면만 남았죠.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서민 친구 괴롭히는 재벌 며느리 현장.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네. 가난뱅이 출신이 더하다니까. 재벌 되니까 사람 무시하네. 유신제약 이런 며느리 둬서 괜찮나?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봤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대응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한빛의료재단. 소희는 비서와 회의하고 있었어요. 유신제약 후원받는 병원 리스트 나왔어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총 16곳입니다. 소희가 리스트를 봤어요. 각 병원에 연락 돌려. 저 서점 주인,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흘려.
비서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괜찮아. 소희가 웃었어요. 그냥 소문이잖아.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책과 쉼표 서점 주인? 문제 많다던데. 재벌 시집 가더니 완전히 변했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도 민서 이야기가 나왔죠. 민서는 서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손님이 없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옆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옆집 주인이 나갔습니다. 민서는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민서 씨죠? 재벌 며느리 노릇 재미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4시. 민서는 학교 앞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준호가 보이지 않았죠.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준호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다가갔습니다. 준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울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무릎 꿇고 안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준호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 왜? 몰라. 갑자기 그래. 민서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는 조용했어요. 준호는 창밖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죠. 민서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새 메시지가 20개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보낸 메시지 아래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위로 올렸습니다. 준호 엄마 애랑 안 놀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영상 봤는데 우리 애들 영향 받을까 봐요.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준호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엄마. 응? 선생님이 그러는데 준호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친구 괴롭혔대. 조심하래. 민서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뭐 잘못했어? 아니야. 준호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민서는 준호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준호를 방에 눕히고 나왔습니다. 베란다로 갔어요.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서야, 무슨 일이야? 오늘 준호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에서 울고 왔어요. 선생님이 준호한테 말했대요. 제가 나쁜 사람이래요.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9살짜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회의 소집한다. 준호는 집에서 쉬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밤하늘을 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 방에서 흐느낌이 들렸어요.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신제약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혜원이 앞에 앉았어요. 오늘부로 한빛의료재단 모든 거래를 전수조사합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회장님,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한빛은 우리 가장 큰 파트너입니다. 연간 860억이요. 알아. 그래서 더 제대로 봐야지. CSR 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후원하는 병원이 16곳, 요양원은 30곳입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혜원이 말했어요. 1주일 안에 보고서 올려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혜원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제보센터 만들어. 유신 후원받는 의료기관 문제 있으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게. 이틀 후 유신제약 홈페이지에 배너가 떴습니다. 유신 의료 후원 제보센터. 마지막 한 줄이 있었어요. 우리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배너가 뜬 지 하루 만에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10건, 20건, 50건, 100건을 넘어 200건을 넘었어요. CSR팀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팀장님 심각합니다. 제보 절반이 한빛의료재단이에요. 팀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한빛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후원금 환자랑 일반 환자 대우가 달랐습니다. 재단 요양원에서 일했어요. 후원금 중간에서 빼돌렸습니다. 한빛 간호사였어요. 명단 조작했습니다. 없는 사람 이름 올리고 돈은 재단이 가져갔어요. 팀장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줄줄이 나왔어요. 총 금액 계산해 봤는데요. 860억 중 최소 300억은 용도 불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혜원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혜원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갔어요. 후원금 횡령, 환자 차별, 명단 조작, 허위 진단서. 혜원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요. 일주일 후, 그리고 이사회 소집하고.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무슨 안건입니까? 혜원이 창밖을 봤습니다. 정관 개정안. 갑질 가해자와 거래 금지 조항을 박는 거야. 일주일 후, 유신제약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혜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신제약은 한빛의료재단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연간 860억 원 규모입니다. 혜원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돈이 환자를 돕는 게 아니라 권력 유지에 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제보 내용들이었어요. 후원금 횡령, 환자 차별, 명단 조작.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혜원이 물러섰어요. 민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저는 22년 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어요. 스크린에 새 화면이 떴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어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상담 기록입니다. 가해 학생 이름 박소희.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그날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기초수급자 주제에 서점 운영? 웃기네. 손을 놓으세요. 그때처럼 조용히 있어. 쾅! 책 무너지는 소리. 녹음이 멈췄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했어요.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변호사와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혜원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떴습니다. 기증식 날 CCTV였죠. 소희가 먼저 다가가는 장면, 민서 팔을 잡는 장면, 밀치는 장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소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부로 유신제약 정관을 개정합니다. 제13조 신설. 갑질 가해자와 거래 금지.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후 이사회가 열렸어요. 표결 결과 15명 중 13시 찬성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6개월 후 민서는 새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과 쉼표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학폭 피해자 지원 북카페.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왔어. 혜원이 걸어 들어왔어요. 우진도 함께였죠. 오늘 오픈 첫날인데 손님 많이 왔어? 10명 넘게 왔어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원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따뜻한 조명,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문구. 혼자가 아니에요. 혜원이 민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네 사람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민서는 가족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